자, 안녕하세요. 신촌피트 종합반 원장 양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점 양해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대비 성공 전략 설명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만큼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제가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제도의 변화, 그러니까 피트라고 하는 시험 제도와 우리가 6년제 약대 있죠? 이 6년제 약대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피트 시험의 변화, 피트 시험이 일단 외형적으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실제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체감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 따라서 입시가 완전히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약대 입시 기본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우리 초시생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입시 제도의 변화입니다. 자, 입시 제도가 우리가 2021년 8월에 보는 피트 시험이 12회 피트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피트로서 선발하는 인원수의 변화 없이 우리가 피트가 진행되는 거는 2년 정도 기회가 남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에 이제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 2년 정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고, 그리고 합격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2021년 8월에 보는 피트 시험과 그리고 그해 수능을 보고 나서 2022학년도로 동일하게 진학하는 학생들의 약대가 병행되다 보니까 인원수를 쪼개서 뽑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졸업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피트가 2년 동안 수능과 같이 병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에 배치 상담을 끝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치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 다음 연도에 내가 만약에 뭐 진학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거 좀 고민인 학생들이 꽤 있던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2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의 약학대학은 총 37개 약학대학이 있어요. 이 중에서 34개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 약학대학이 제가 얘기했었던 2년 기간 동안 동시에 피트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발 인원수는 약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피트로 선발하는 인원은 1753명, 그리고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583명, 이렇게 170명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170명의 차이는 6년제 약대로 전환하지 않는 부산대, 강원대, 충남대 이렇게 3개의 학교의 인원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좀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교 이상의 학적 상태를 가진 학생들은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트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수능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피트와 수능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면서 어떤 것이 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텐데요. 대상 연령, 그리고 재학 기간, 그리고 응시 인원, 그리고 의치 한수라고 해서 약학대학의 레벨로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연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수능은 몇 살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한다? 보통은 19살에서 20살 정도의 학생들이 약학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트 같은 경우는 2학년 수료의 합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21살, 22살, 23살까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약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약학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했었던 기조를 살펴보면 사실 어린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선호했었던 기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조들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 굳이 수능을 봐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상 연령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학 기간이에요. 뭐 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대 3학년으로 입학해서 3, 4, 5, 6학년, 그래서 4년 동안의 학습 과정을 끝나고 나서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대 1학년부터 입학을 해서 1, 2, 3, 4, 5, 6학년 총 6년간의 학습 기간을 갖기 때문에 역시 뭐 지금 피트냐 수능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피트를 선택해서 약대를 진학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년을 세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피트는 한 1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1,753명을 선발하는 인원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험이죠. 네, 보통은 상위 11%대 학생들이 좀 합격을 많이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수학가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실질 경쟁자죠. 2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약 19,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학생들이 아까 제가 3개교를 제외하고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583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1,583명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응시 인원과 선발 인원만 보더라도 PT의 문이 조금 더 넓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단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피트로 약대를 선발하기 이전에 수능으로 약대를 선발할 때 우리가 레벨이 의치한 약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능으로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치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퍼센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응시 인원 얘기하면서 수능으로는 1,583명 정도가 선발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온전히 1,583명의 자석이 나를 위한 자석이냐? 그렇죠? 사실 요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자리도 그 자석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좀 우위에 설 수 없는 그런 전형들이 있어요. 바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수시로 선발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논술과 정시로서 선발하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노려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반영되는 비중이 보통 47.9% 정도 학생이 선발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1,583명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자리만 우리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나죠. 피트로서 선발하는 인원과 수능으로서 선발하는 인원의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트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의치한 약수 얘기하다가 잠깐 뒷단으로 넘겼는데, 지금 표 보게 되시면 수의학 계열 상위 4% 이내라고 적혀 있죠. 이 수준이 연고대 상위권 학과를 좀 얘기하는 수준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수준을 맞아야지 우리가 약대를 진학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결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수능으로 지원하는 것은 피트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네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결국에 이 전체 네 가지의 비교 우위 합격 가능성 혹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약대를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피트 제도 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생이 아닌 그 이상의 학적 상태를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트로서 2년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피트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피트 시험의 변화라고 하는 섹션이 PT 시험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점점 좀 변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입시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구성해 봤어요. 자, 전년도 시험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 전년도 PT 응시 인원은 15,107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약대 선발 인원이 상위 11%에 해당되는 인원이고 1,753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위 11% 정도 돼야지 내가 약학대학에 지원하고 경쟁해 볼 만한 점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가 몇 개를 맞았는지 좀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목별로 한 10% 정도 되는
그 성적이 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학 25문항 중에서 21개, 그리고 유기화학과 물리추로는 20문항 중에서 17개씩, 그리고 생물추로는 25문항 중에서 23문항, 요거 다 더하면 78개 되거든요. 요게 우리 시험 본 학생들의 전체 4% 정도 되는 성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상위 11% 되는 성적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상위 11%가 되는 성적은 우리가 총 90문항 중에서 72개를 맞춘 성적이 상위 11% 정도 되는 성적이고, 이거를 표준 점수로 환산해 보면 약 250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보면 250점 정도의 72문항을 맞춘 성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상위 11% 안에 들고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성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정도 점수가 유지가 되어 왔느냐? 사실은 아니죠. 체감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65개 맞아도 250점이 나왔던 시험도 있고요. 68개를 맞아도 250점이 나왔었던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작년 시험을 좀 보게 되면 그 이전의 시험은 생물 같은 경우가 상위 11% 학생들의 평균을 내보면 18개였어요. 근데 올해 상위 11% 학생들의 평균을 내보면 23개가 되죠. 그러니까 5개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요거는 시험이 쉬워졌다 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를 냈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 연도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사실은 생물로 인해서 조금은 감소하는 영향을 보였고요. 그 변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대 입시가 조금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대 입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피트를 고득점을 맞기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험은 더 잘 맞췄는데 피트 고득점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로 점수 체계에 이 얘기가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피트 시험을 보고 나면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로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합으로 갈 수 있는 약학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백분위의 합으로 갈 수 있는 약학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점수를 좀 나타내는 그 지수이고요. 그리고 과목별 평균을 기준으로 한 나의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좀 써져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만약에 내가 좀 쉬웠던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잘 맞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과목의 최고 득점자가 한 7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시험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한 과목의 최고 득점자가 80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한 10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최고 득점자의 점수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상위 11%대 학생들의 성적이 있고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있는데 이게 내려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약대 합격하게 가능한 가능권이 상당히 점수 폭이 줄어들고 학생들 사이에 간격이 상당히 촘촘해지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피트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은 다소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트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피트 시험이 중요하지 않냐? 요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기존의 모집 요강들을 분석해 봤을 때 각 37개 약학대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트라고 하는 부분이 6.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약학대학별로 피트에 대한 반영 비율 자체가 피트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공인영어와 학점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를 주면서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득점을 맞기는 좀 힘들지만 피트에 대한 반영 비중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험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도가 우리가 뭐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피트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트
피트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게 비교 우위의 합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감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변화됐어요. 아까 제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피트 고득점을 맞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에 대한 반영 비중은 약학대학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피트 고득점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 드린 거고요. 이제는 약대 입시 기본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일정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초시생분들 좀 잘 좀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보통 8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일요일 날 우리가 피트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는 8월 16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피트 시험을 봤고요. 2021년 기준으로는 아마도 8월 15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8월에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가 11월 10, 11, 12 요 정도 일정에 우리가 약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약대 원서 접수는 가군, 나군 두 군데 지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 1단계 합격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1월에 본인이 지원한 약학대학에 가서 실제 면접을 보게 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8월까지 피트 공부에 올인해서 열심히 피트 성적 올리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우리가 영어 성적, 끝까지 올릴 수 있는 영어 성적이 있죠. 그래서 영어 성적, 공인 영어 성적 올릴 수 있는 기간들을 요때로 설정하고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겠고, 11, 12월에는 각 대학에 맞춰서 면접을 준비하는 식으로 일정을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약학대학에서 필요한 전형 요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피트 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 성적이 있겠고, 사실은 피트 성적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점 같은 경우는 지금 합격자 평균이 90에서 91로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합격자 평균입니다. 학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학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이런 부분들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인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피트 끝나고 나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공인영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인영어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까지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이고, 또 역시나 계속적으로 합격자 평균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토익 평균으로 한 910에서 그 이상으로까지도 평균 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또 그 기간에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서류가 있는데, 사실 서류의 전용 요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요소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라든가 여러분들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 요렇게 4가지 전용 요소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학대학에서 학생을 좀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서류라고 하는 요소의 뭐 반영 비중의 좀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약학대학을 정성평가대학이다, 그리고 또 혹은 정량평가대학이다로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얘기해 주시는 분들마다 뭐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본질은 이거죠. 그래서 피트와 서류를 같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이냐, 이 대학을 저는 정성평가로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피트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량평가 대학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2개 대학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단계, 2단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4가지 전형 요소를 각 학교별 반영 비율로 종합 점수화 시켜서 종합 점수 순으로 해서 뭐 적게는 뭐 2.5배수, 많게는 4배수 정도 선발 인원의
그 정도 인원수를 1단계 합격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학생들끼리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2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최종 합격생을 가리는 식으로 약대 선발 방식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면 지금 표에 있는 거대로 좀 학교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좀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요 상위권 5개 학교를 포함해서 숙명, 덕성, 삼육 등등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류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류적으로 좀 다른 학생들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 쪽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렇지 못하다, 나는 좀 나이도 많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점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트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량평가를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교를 내가 직접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 학생들의 상황에서는 어떤 학교들을 좀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우리가 약학대학에서 좀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와 약학대학을 구분하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일단은 PT에 대한 내용들과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신촌 피트 종합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재학생하고 휴학생, 우리가 피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피트에 발맞춰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재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GPA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GPA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재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GPA를 올릴 수 있는 한 최대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내년도 2021년도 11월에 우리가 약대 원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까지 2학년 2학기 성적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저는 2학년 2학기까지 계획해서 학점을 어디까지 올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2학년 2학기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점을 좀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는 최소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들으셨고 2학년 1학기 들으셔야 되는데 아마도 1학년 1학기, 2학기 때 거의 최대로 들으셨고 2학년 1학기 때 최소로 들으면서 PT에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최소 학점으로 2학년 1학기를 해서 GPA를 최대로 올리는 반면에 PT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재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휴학생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 90문항 피트 시험 보는 중에서 상위 11%가 72문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90문항 중에서 절반 이상은 칠지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칠지선다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속어법 없이 문제를 풀게끔 하기 위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휴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보다 학습 시간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론의 다회독을 필수적으로 학습 방법으로 삼고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과목별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미리 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나는 정확히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거야 라고 이제 목표를 정확히 삼고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목별 가중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물과 화학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가중치를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신촌 피트 종합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재학생 반과 휴학생 반이 구분돼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되게 여러 개 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반이 상당히 많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뒷단에서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학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시험에 앞서서 제가 저희 학원에서 가장 결과가 좋은 특별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별반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최상위권 서울대 반과 그 다음에 스페셜 서울대 반 이렇게 두 가지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서울대 반 같은 경우는 1월에 시작하는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화 이론 과정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7, 8월 모의고사까지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반이고요. 최상위권 서울대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학습이 진행됐었던 학생들을 저희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를 통해서 성적을 확인하고 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반별로 이제 과정이 좀 다르긴 한데요. 1월에 시작하는 스페셜 서울대반 같은 경우는 심화 이론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화 이론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PT에 관련된 모든 이론을 한번 정리해주는 이론 정리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서울대반이 3, 4월에 그 이론을 한 번 더 회독을 하면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서울대반 같은 경우는 고급 이론 과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심화 이론은 조금 더 요약 정리하는 이론 마지막 정리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 있는 반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 같은 경우는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좋습니다. 자,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 반의 합격 전략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최고의 강사진들이죠. 저희 종합반에서 한 10년 넘게 강의하신 분들 중에서 만족도가 좋은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의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관리적으로서 저희가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끼리의 경쟁, 그리고 면학 분위기, 학습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특별반 같은 경우는 GPA 학점 평균이 91.4, 합격자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트 표준 점수는 260.1, 이 반의 이제 평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위 2%, 3%대 되는 성적대를 이 반에서 평균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합격률도 무려 82%나 되는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반으로 만약에 들어오시려면 저희 전국학력평가 1월 8일과 1월 10일에 보고 있는데 양일 중에 태기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고 여러분들 성적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 반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 학원의 개강일은 1월 13일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변동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1월 13일 날 꼭 개강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인지하시면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종합반에서는 추가적으로 생활관리, 학습관리, TAP라든가 이런 관리 시스템들이 일반 반에서도 적용이 돼서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올해죠,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초부터 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원이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 학습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대면 비대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유일한 학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에도 크게 변화 없이 여러분들 학습에만 매진하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